고양이 탐정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지금 누가 고양이 탐정님을 사칭하고 있어요. 보세요. 혹시 고양이 탐정 황우진 유튜버님 맞습니까? 네, 누구신가요? 혹시 저기 전화번호가 6134 이 번호로 연락 오던데 이분은 그러면 또 누군지. 그게 이제 선생님 핸드폰으로 전화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제가 30분 전에 네. 이 번호로 연락 와가지고 제가 유튜브 황우진이다. 자기가 어떻게든 찾아주겠다고. 아니에요, 저 아닌데. 야, 이런 무섭네요. 뭐 잃어버렸다고 뭐 어디 포인핸드 이런 데 올렸나요? 포인핸드도 그렇고 사이트도 그렇고 다 올렸죠. 고양이 이분이 잃어버린 분인 거 제보자.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자기 고양이 탐정이니까 자기가 찾아주겠다. 그럼 돈을 좀 주면 찾아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놀라서 이제 고양이 탐정 채널에 있는 대로 연락을 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이 고양이 탐정을 사칭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다닌 거예요. 고양이 탐정이 120만 원, 161만 원 이렇게 유명해졌잖아. 트래픽도 많고 이러니까 누가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사기 치는 거야. 진짜 짜증나는 게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 이런 걸 이용하는 거지.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탐정 활동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문제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이냐 사기냐 그게 쟁점이에요. 근데 사기죄 뭐 이렇게 안 하고 보시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많이 하죠.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이 비교적 최근에 제정됐어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게 처벌받아요. 그리고 범죄 수익의 3배에서 5배를 벌금형 병과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돈을 안 가져간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으로 처벌받아요. 어떤 게 더 처벌이 큰가요? 통신사기 피해자 환급법이 더 커요. 1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벌금형 규정이 없어요. 일반 사기는 10년 이하잖아요. 근데 저 특별법 1년 이상부터 적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건 사기의 특별법이에요. 사기의 특별법이라서 이게 가중처벌 그 구성 요건 중에 이용하는 방법, 전기통신을 이용한 거를 특별법으로 더 많이 처벌하게 돼 있고, 다만 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외한다.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서비스죠. 그게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면 그걸 가장한 행위가 될까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저는. 왜냐면 아예 사칭범이라서 그거를 가장행위라고 볼까? 이렇게 보면 이제 가장행위를 본다라는 입장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되는 거고, 아니면 형법상 사기인데 지금 이게 저희가 고소 고발 등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예비적 제명으로 좀 넣어서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스피싱 당한 분을 급하게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이면 뭐가 좋냐면은 긴급 지급 정지 이런 걸 할 수 있어. 예금 계좌 지급 정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분 보고 가서 이제 그게 보이스피싱 맞거든요. 제가 보냈더니 경찰 수사관이 이게 보이스피싱 아니고 그냥 일반 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수사관이랑 좀 전화 통화로 다퉜습니다. 아니 수사관님, 이거는 투자가 사기가 아니고요,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기망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맞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관님들 진짜 열심히 다 잘하시거든. 진짜 잘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전화로 사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통신사기 이용하면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려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하더라고. 체크해보니까 맞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법이 이렇게 정치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좀 헷갈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가장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주식 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 깔고 이러도 그 다 허위의 어플이고, 어플에 나오는 그 수익 내역 이런 게 다 없는 겁니다. 사실 없으니까 그냥 아예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맞잖아요. 근데 MTS 어플도 이제 가장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깔잖아, 영문 뭐 이런 거 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이 만든 거거든, 범죄 조직이.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랑 관련 없잖아. 그냥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인데. 근데 이 수사관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보이스피싱이란 게 안녕하세요, 저 대검찰청 수사관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아니다, 전기통신 이용하면 이게 들어와 있다, 구성 요건으로. 또 이게 주식 투자 리딩 사기를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인정하는 판례가 작년에 10월 25일에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사칭이란 게 일반인 사칭, 그러니까 고양이 탐정을 사칭하는 죄는 사칭죄가 없어요. 사기 기망의 방법에 불과하고 사칭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요. 고양이 탐정 입장에서 자기를 사칭해서 이제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안 되겠죠. 공무원 자격 사칭해서 직권 행사해야 하면 범죄로 처벌돼요.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또 분이 계시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문제. 개인정보 공개 갑자기 왜 나오지? 이게 왜 갑자기? 보시면 고양이 탐정이 저렇게 올렸잖아, 저 사람을.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이 사람 잘못된 사칭범이다 막 이렇게 올리니까 상대방 사칭범한테 이제 카톡이 옵니다. 협박같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애구구 바로 제보를 하셨네. 요즘에는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려 했다면 니 땡땡땡 번호, 이 번호 제보자 번호죠. 제보자 번호 이 번호하고, 그리고 영상 올린 땡땡땡 010 땡땡땡 유튜버 고양이 탐정님 번호죠.
이 번호 2개 번호를 다양한 곳에 많이 올려줄게. 우선 성매매 사이트에 번호 먼저 등록 시작할게. 그 다음에 미리 알면 재미없으니까 스포 안 할게. 쓰레기죠, 쓰레기. 자기가 사기 치려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올리니까 이게 협박을 하는 거야, 협박. 그래서 이것도 다 고소할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사기 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제 미수 이런 걸로 이제 고소할 겁니다. 왜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하려고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이라고 해도 감경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이상으로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협박죄, 전기통신금융 사기, 미수 이렇게 됩니다. 제보자님에 대한 협박죄, 휴대폰 번호 성매매 사이트 올려버리겠다. 원탐정님에 대한 협박죄가 될지 안 될지는 3자를 통해 한 거라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 경우에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협박의 고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방해의 점, 만약에 사칭범이 원탐정님의 휴대전화 번호를 성매매 사이트에 올려서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 방해죄가 해당이 되겠죠. 간접정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화한 사람들, 이 사람은 전화한 사람들 올려진 번호를 보고 그 사람들은 업무 방해 거의 없잖아요. 저 사기꾼이 업무 방해를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한다. 그게 간접정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법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해서 고소를 할 거고요. 원탐정님이 사기범 목소리나 연락처 공개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처음에. 제가 처음에는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위험할 수 있는데, 왜냐면 민사위조 청구 당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는 저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녹취록 제가 못 들었고 그냥 단순하게 카톡으로 문제가 되는 사칭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더 심한 사기꾼이었고 협박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도 될 것 같다, 그 정도의 공익성이 있다, 피해자가 그 정도 이제 공익성 있고 공개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은 정도에 이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문제 나온 거. 사칭범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이렇게 전화 안 받네. 전화 안 받아서 아쉽습니다. 이게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약하자면 고양이 탐정님을 도와서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그리고 협박, 업무 방해는 아직 안 했지만 만약에 올리면 업무 방해까지 되는 거고요. 그 내용으로 고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잡히면. 여기까지 하고, 요거 잠시만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사기범 목소리를 요약해서 공개하거나 연락처를 올려도, 여기에 지금 방송하면서 올려도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 오해하시는데,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여러 개 기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그걸 불법 이용하거나 목적 넘어서 이용할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고, 일반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주 반복적으로 공개하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스토킹 제가 몇 번 고소해봤는데 스토킹 처벌법도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참 판단이 아쉬운 게 많아요. 이 정도면 해줘야 되는데 싶은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막 감정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이렇게 좀 선명한 게 아니면 안 해줘요. 아쉽더라고. 좀 많이 발전해야 돼. 근데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들어올 거예요. 점점 이쪽으로. 법의 처벌 영역으로 들어오는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아쉬워요. 스토킹 처벌법. 그리고 이제 민법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란 것은 제가 그 사람 목소리 공개했을 때 저한테 너 내 인격권 침해했기 때문에 내 목소리 공개해서 나한테 피해를 줬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있냐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는 공익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이런 내용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죄질을 비교 형량해서 본다. 내가 이 공개한 목소리가 그 사람의 인격권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그런 거를 동시에 보는 거죠. 네, 그거 안 하신다 하지 않으셨나요? 너무 또 오래 걸리면 드론도 사용하기도 하고, 첫 번째는 저희가 먼저 수색을 해요, 근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먹이 담겨있는 그 칸넬 같은 통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좀 어디 숨어있을 만한 곳에다가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뿌려놓기도 하고, 또 기타 다른 방법들이 많아요. 저희가 뭐 드론 장비 같은 것도 사용되다 보니까 그 출장비가 25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찾으면은 25만 원, 이게 총 5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처음에 제가 25만 원 먼저 받고, 만약에 이게 그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못 찾겠다면은 이제 출장비는 환불해 드려요. 나중에 뭐 또 추가 비용이라든가 뭐 드론 사용했다고 해서 뭐 추가 비용 이런 거 일체 안 받아요. 네네, 영상을 좀 많이 올렸으니까 많이 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연락 다시 한번 주세요.